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 중 하나는 단연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6만 5천 선을 돌파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일본 증시에 진입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가 일시적인 대외 변수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진 결과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이 최근의 특정 대외 호재 때문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과거의 일본 경제가 무조건 치명적인 불황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반등한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한 금융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본 증시는 중동 분쟁이나 글로벌 전쟁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견고한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다카이치 사내 총리 등 시장 친화적 인사의 당선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강력한 갭상승을 기록하며 시장의 신뢰를 증명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니케이 6만 5천 돌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식의 폄하나 일시적 테마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거시 경제적 환경과 대외 정치적 역학관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자산 배분 전략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에너지 자금률이 약 11% 수준에 불과한 국가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가 필수 자원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유가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약점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내부 개혁과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의 대전환이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증시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축과 향후 전망을 단계별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의 상방 모멘텀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분쟁의 조기 종전 선언을 추진하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의 제조 기업들에게 국제 유가 안정화는 생산 단가와 물류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주요 제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데이터 기반의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대규모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러한 비용 부담 완화와 기업 마진 폭발을 근거로 올해 연말 니케이 지수의 목표치를 7만 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장기 우상향과 비용 절감이라는 대외 호재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 축은 환율 효과와 내부적인 증시 개선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 후반대의 고환율, 즉 역대급 엔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도요타, 소니 등 가치사슬 상위에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환차익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해외 매출을 엔화로 환산할 때 장부상 이익이 폭등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연이어 갱신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팩트는 단순한 엔저 효과가 아닙니다. 과거 아베노믹스 시절에도 엔저는 지속되었으나 당시에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아두고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아 증시의 고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즉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성향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 책책을 강제화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누적된 현금을 주주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본의 기술적 입지입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일본 테크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며 미국 빅테크 주가와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의 지분 가치 및 상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며 소프트웨어와 투자 부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키옥시아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설비 투자 수요가 일본의 장비 및 소재 기업들로 고스란히 유입되면서 단순한 금융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상승세가 엔저와 트럼프 행정부의 육아 압박이라는 대외적 변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거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재차 확산되면 증시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증시는 대외 변수가 발생하기 전부터 장기적인 우상향 체계를 다져왔으며 환율이나 유가는 사이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도쿄증권거래소가 정착시킨 주주 환원 제도와 지배구조 개혁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구조적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행위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AI와 반도체 장비 산업은 단기 환율 변동보다 전 세계적인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수요에 연동됩니다. 설령 엔화 가치가 일부 절상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핵심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체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 방어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의 65,000 돌파는 일시적인 테마나 대외 정책에만 기댄 결과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우상향 기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육아 안정화 정책, 도쿄증권거래소의 강도 높은 주주 환원 개혁, 그리고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참여라는 세 가지 거대 축이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정보와 지식 구독하고 얻어가세요. 지식 캔버스였습니다.